이번 영상에서 가볼 료카는 가고시마 묘케 온천지에 위치한 이시하라소라는 곳입니다.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딱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묘케 온천지는 료칸 몇 개 외에는 밥 먹을 식당 하나 없는 정말 시골시골한 곳이라 타이적 찐유식을 즐길 수 있었네요. 굿유! 이시하라소의 경우 별도의 송영 서비스는 없고요. 미리 셔틀 택시를 예약하면 기사분이 공항으로 투숙객 이름이 쓰인 편말을 들고 마중을 나오십니다. 1회에 1,600엔에 예약할 수 있고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택시 요금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드라이브를 마치고 이시하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사님 이 지역에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온천 호텔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이시하라소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료칸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석조 건물이 신관인 이시쿠라고 오른쪽이 리셉션 입구입니다. 리셉션 입구로 들어가면 아담한 로비 라운지가 나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면서 웰컴티 한잔 합니다. 가고시마 전통 간식 잠보우 모찌와 녹차를 내왔습니다. 모찌의 꼬치가 2개라고 해서 량보우라고 불리던 것이 점점 잠보우로 불리게 되었다는군요. 예전에 상근무사들이 칼을 2개 차고 다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건너편은 르레 샤토 멤버인 가즈오엔이 보입니다. 고민가의 모습을 본딴 가즈오엔도 가보고 싶어서 스테이를 나눠볼까 했는데 뽕 선생님이 메뚜기 뛰기 싫다고 해서 이시하라소에서 연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시하라소 역시 같은 룸에선 연박이 안 나와서 본의 아니게 일반실, 양실, 특별실까지 투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곳은 첫날 투숙했던 스오우라는 객실입니다. 노천탕이 딸려있지 않은 일반 룸의 경우 산전망과 강전망으로 나뉘고 스오우는 강전망 객실 중 최상층 객실로 가장 좋은 객실에 속합니다. 10조 거실과 6조 침실로 된 객실로 6명까지 사용 가능한 넓은 객실이고요. 성인 2인 기준 일박 요금은 2022년 현재 평일과 일요일은 70,000엔, 토요일은 86,000엔입니다. 멋스러운 목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오면 작은 현관 공간이 나타나고요. 전실 공간에 차를 마실 수 있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아쉽게 커피는 없고 대신 라운지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시원한 녹차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일반실의 경우 냉장고 안 다른 음료수는 유료입니다. 복도를 따라 거실과 침실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양실을 선호하는데 이날 양실이 만실이라 료칸 측에서 이렇게 간이 침대를 따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유카타 외에 파자마도 따로 제공해주고요. 뽕 선생님은 간이 침대보다 이불 깔고 자는 게 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침대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간이 침대라도 이렇게 설치해주니 좋더라고요. 강전망 객실이라 로비와 마찬가지로 건너편에 가조엔이 보이고요. 반대편 산전망 객실의 경우 전망보다도 도로 소음이 좀 있어서 강전망 객실이 더 좋긴 합니다. 대신 산전망 객실은 2인 기준 20,000엔 정도 더 저렴하긴 해요. 일본 전통 객실이라 곳곳에 일본풍의 오브제들이 놓여 있고요. 이곳은 욕실 세면대 공간입니다. 어메니티는 클렌징 오일과 화장수뿐이니까 따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고요. 욕실엔 욕조가 따로 설치되어 있긴 한데 온천수가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대절탕이나 대욕장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욕실을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메뉴는 객실 그레이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룸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니 식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품서도 영문으로 제공해줍니다. 우선 식전주를 한 잔 받았고요. 일본의 정창 코스인 카이세키 요리에는 어느 정도 순서와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요. 서양 요리의 에피타이저에 해당하는 사키즈케 혹은 젠사이라고도 불리는 전체 요리가 먼저 나옵니다. 카보 오로시, 아마다이, 우니로 만든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가 조금 더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 요리를 조금씩 담아내오는 것을 핫슨이라고도 합니다. 계절에 맞는 육회공 요리들이 조금씩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요리인데 남편 것은 이렇게 상자 안에 담아서 플레이팅을 다르게 한 것이 재밌네요. 청어와 연어로 만든 스시, 호다테와 오리고기, 정어리 조림, 초절임은 남았고 사시미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오츠쿠리라고도 부릅니다. 장미 모양으로 말아나온 광어, 동백꽃처럼 말아온 마구로, 플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스이모노라 불리는 국물 요리가 제공되는데 완모노 혹은 오완이라고도 합니다. 국물 요리가 담겨 나오는 이 그릇을 오완이라고 부릅니다. 연근 두부와 죽순으로 만든 국물 요리입니다. 야끼모노라 불리는 고이 요리로는 와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클렌저로 자몽소르베가 나왔는데 원물을 보여준다며 가져다 주었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상큼한 자몽소르베로 입가심하고 나니 투박한 도나베가 하나 나왔고요. 안에 들어있던 니모노는 아마미소로 만든 흑돼지 도가니 야채찜이었습니다. 식사로는 콩을 넣어 지은 솥밥이 나왔고요. 디저트로 나온 딸기와 모찌, 그리고 마차 아이스크림 모나카입니다. 첫날 식사 무난했고요. 다만 개별실이 아니라 주위가 좀 시끄러웠던 것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저녁 먹고 라운지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투숙객들이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체코의 유명한 온천마을은 카를로비 바리의 온천수 음용컵을 컬렉션해 두었더라고요. 귀여운 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시아라소에도 라운지 앞에 음용 가능한 온천수가 졸졸 흘러나오고 있고요. 비슷하게 만든 음용컵을 프론트숍에서 판매합니다. 이 맛은 뭐랄까, 김 빠진 탄산수를 살짝 데운 후에 녹슨못을 1시간 정도 넣었다 뺀 맛이랄까요? 라운지에서 잠깐 쉬었다가 예약해둔 대절탕 나나미노유로 향합니다. 이시아라소에는 2곳의 대절탕이 있는데 나나미노유는 무료, 무츠미노유는 유료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강 옆에 위치한 멋진 노천탕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여탕으로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대절탕으로 운영됩니다. 이시아라소에는 온천과 점심 식사만 이용하는 히가이리 플랜도 있는데 그때 여탕으로 나나미노유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눈이 일찍 떠져서 관내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은 창가 쪽 좌식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릇을 쌓아 장식한 식당의 인테리어도 재밌네요. 일본식 아침상을 한 상 받았습니다. 갓 지은 솥밥과 보글보글 유도후, 도톰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와 사츠마아게, 가고시마 흑돼지 조림까지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둘째 날 객실은 신관 이시쿠라에 위치한 양실 사라라입니다. 이시쿠라에는 객실이 단 4개밖에 없어서 예약이 늘 어렵습니다. 6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85제곱미터 면적의 화양실은 2인 기준 1박에 평일 12만엔, 토요일 15만엔이고요. 저희가 묵었던 65m 제곱 면적의 양실은 3명까지 투숙이 가능한데 2인 기준 1박에 평일 10만엔, 토요일 12만엔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약이 가능한 내년 5월 말까지 토요일은 이 객실이 모두 풀북이라 주말에 이 객실 타입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정말 일찍 예약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짐을 대충 꾸려서 사라라 객실로 방을 옮겼습니다. 저희는 연박 중이라 체크인 시간과 관계없이 객실이 준비되자 바로 방을 옮겨주었습니다. 입구엔 찻잎을 가열해 은은한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차를 준비할 수 있는 미니 싱크 공간이고요. 이시쿠라 객실부터는 냉장고 안에 음료가 무료입니다. 통창으로 시원한 뷰를 보여주는 거실 공간인데요. 아모리강의 모습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로텐브로가 하나 더 보이네요. 예전엔 이것도 로텐브로로 썼다고 하는데 신관 올라가고 다 들여다보여서 그런지 지금은 족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TV를 볼 수 있는 작은 응접실 공간입니다. TV가 좀 너무 작긴 했지만요. 한쪽엔 3인용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원하면 객실 안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불편해서 그냥 식당 가서 먹었어요. 식탁에선 주로 차를 우려 마셨는데 녹차의 줄기 부분을 로스팅해서 만든 가보차라는 걸 주더라고요. 찻잎에서 나는 떫은 맛이 없고 구수한 맛의 차라 뽕 선생님이 좋아하길래 한 팩 사와서 잘 마셨습니다. 창문엔 이렇게 날다람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크기는 아담하지만 뷰가 아주 멋진 거실이었어요. 이곳은 침실인데 침대는 트윈으로 구성되어 있고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천창이 뚫려 있고요. 이날 비가 와서 천창으로 호도덕 호도덕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곳은 욕실과 노천탕입니다. 세면대는 더블 싱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별도의 샤워 공간과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는 대망의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시아라소는 온천 러버들 사이에서도 물 좋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당연히 원천 카케나가시 방식이고요. 원천 온도도 높은 편입니다. 천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탄산수소 염천입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며 노천 온천을 즐기고 있자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점심은 소바나 우동 등 간단한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히가이리 플랜에 제공되는 미니카이 새끼를 주문해 먹어도 되지만 저녁까지 먹으려면 너무 헤비해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이나니와 우동인데 맛은 좋았지만 3일 내내 같은 메뉴를 먹자니 좀 질리더라고요. 동네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건너집 가조엔에서도 점심과 온천을 제공하는 히가이리 플랜이 있으니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오후가 되니 비가 그치길래 가볍게 동네 구경을 했습니다. 강가에 이렇게 온천 호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비탕협회 소속 오리하시라는 료칸인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전통 있는 료칸이고 관내가 아기자기 예뻐서 다음엔 이곳을 방문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이시하라소나 가조아인에 비하면 가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동네 구경 마치고 큐슈 올레길의 일부 구간을 걸어보았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길인데 이 리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 좀 무섭습니다. 이누카이노 타키를 가는 길입니다. 정말 산길입니다. 원령 공주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여기 깃발을 찾았어요. 동네 뒷산에 있는 쬐끄란 폭포인 줄 알았는데 꽤 멋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도 신기했고요. 계획에 없던 산책이었는데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피톤치드도 팡팡 흡입하고요. 내려오는 길에 보니 누군가가 이렇게 온천을 파두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을 공용 온천인가 싶기도 하고요. 료칸으로 돌아오니 난로에 불을 떼고 간식으로 고구마를 구워주었습니다. 겨울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노고우는 몸을 풀러 이번엔 유료 대절당 무츠미노유로 가봅니다. 이용요금은 30분에 1,000엔입니다. 무츠미노유는 약간 인피니티 풀처럼 생긴 노천탕이라 강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입구에 간단한 탈의 공간이 있고 카케유가 펑펑 흘러나옵니다. 대체 수량이 얼마나 풍부하면 물을 이렇게 다 내버리는지 저는 물이 막 아깝더라고요.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너무나 분위기 있는 노천탕이네요. 이렇게 강에 가깝게 노천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경치를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원천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노천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기에 닿으면 날아가 버리는 온천 성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객실이나 식사는 이시하라소보다 럭셔리한 곳도 많지만 노천만큼은 단연코 제가 방문해본 료칸 중 최고였습니다. 수질도 너무 좋고 수량도 풍부하고 경치도 아름답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탁 트인 곳에 노천을 마련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물론 그래서 건너편에서 들여다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하긴 했는데 뭐 볼 것도 없는데 좀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인이 된 뽕 선생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목욕했으니 또 먹어야겠죠? 오늘 안내받은 테이블은 책으로 인테리어가 된 곳입니다. 오늘의 메뉴입니다. 우선 라교와 피조개가 젠사이로 나왔고요. 와인도 한 병 시켰는데요. 일본에서 재배된 포도로 주조한 큐슈 와인인데 굉장히 가벼워서 술이 약한 분들께도 괜찮을 만한 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각종 해산물로 구성된 전체 요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사시미는 가와하기와 간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복처럼 얇게 회를 떠서 간과 함께 먹습니다. 스이모노로는 아마미소 스프가 나왔는데 안에는 에비신조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메뉴는 이시야끼, 뜨겁게 달궈진 돌을 가져다 줍니다. 구워 먹을 재료는 전복과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한치처럼 부드럽고 맛이 있더군요. 다음은 가고시마 흑돼지와 와규 샤브샤브입니다. 야채와 함께 데쳐 먹습니다. 기름기가 좀 많네요. 시메로 우동 말아 먹고 디저트로는 마차 젤리, 모찌, 앙꼬가 나왔습니다. 과일로 마무리. 어제 식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서 내일 저녁은 추가금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역시 창가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원천이 퐁퐁 솟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심쟁이 뽕 선생님이 모터로 퍼올리는 거냐 물었는데 그냥 솟아나오는 거래요. 여기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 좋은지 오리 녀석들이 이쪽에만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온천수가 풍부하게 나는 곳인가 봅니다.
다시 일본식 한상 차림을 받았습니다. 생선구이와 수란, 사츠마 아게, 죽순과 미역, 아게다시 도우후, 채소 무침, 미소시루까지 역시 건강한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셋째 날 객실은 본관 특별실 츠바키입니다. 8조 거실과 6조 침실 1개, 다실 1개로 구성된 넓은 방으로 7명까지 투숙 가능합니다. 코너 스위트룸처럼 두 면이 넓은 통창으로 되어 있고 작은 테라스 공간도 있습니다. 노천탕도 별도의 테라스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인 기준 1박 요금은 평일 10만엔, 토요일 12만 6천엔입니다. 이곳은 2021년 가을에 새로 오픈한 특별실 루리 무라사키인데요. 온천이 이렇게 실내에 있는 객실입니다. 침대가 있는 화양실인 것은 좋지만 노천탕이 없는 것은 좀 아쉽네요. 가격은 기존 특별실보다 더 비싸서 2인 기준 1박 요금은 평일 16만엔, 토요일 20만엔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었네요. 다시 제가 묵었던 츠바키로 가보겠습니다. 객실 문 앞을 작은 정원처럼 꾸며놓았습니다. 현관의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어오니 예쁜 화병과 찻잎향이 저희를 맞아줍니다. 이곳은 차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특별실엔 드리퍼가 준비되어 있길래 커피 한 잔 내려봅니다. 이거 한동안 유행했던 설탕 스틱이죠? 사용하기는 불편하던데 말이죠. 웰컴 모찌와 녹차도 준비해줬습니다. 침실로 가는 복도 쪽 모습이고요. 뽕 선생님은 간이 침대 불편하다고 해서 침대는 제 것만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이곳은 다실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입니다. 다실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인데 아주 넓고 예쁜 방입니다. 거실엔 꽤 널찍한 테라스가 있어서 강물 소리 들으며 여기서 책 읽고 차 마시고 하니 좋더라고요. 테라스에 앉으니 건너편으로 노천 온천이 보입니다. 온천 즐기는 뽕 선생님 몰카입니다. 특별실은 본관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물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둘이 쓰기엔 너무 넓고 좋은 방이라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숙박한 곳은 이시아라서인데 사진과 영상엔 가조엠만 잔뜩 담겼다는 이 아이러니. 자, 이제 두당 5,000원씩 추가금 내고 업그레이드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식사의 품사는 영문 버전이 없더라고요. 와인은 키안티 클라시코 한 병 오더하고요. 전체 요리가 나왔는데 제가 사진 찍는 것을 깜빡하고 몇 개 주워 먹었구만요. 함께 나온 유자 뚜껑을 따보니 그라탕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자 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페주 그라탕이었습니다. 사시미는 도미와 방어가 나왔습니다. 방어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껍질을 살짝 그을린 도미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한이 나왔습니다. 오한의 겉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이유는 그릇을 덜 말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처음 제공되는 음식이란 뜻으로 서브되기 직전에 뿌리는 것입니다. 타이라기 신조와 버섯이 들어간 시원한 국물 요리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세에비와 우니를 구운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추가금이 여기에다 몰빵된 모양입니다. 개눈 감추듯 순삭해버렸고요. 클렌저로 석류 알갱이가 든 유자 소르베가 나왔고 고기 요리로 소고기 볼살찜이 나왔습니다. 결대로 쪽쪽 찢어지면서 입에 들어가니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식사는 히츠마부시입니다. 그냥 먹고 양념 넣어 먹고 오차즈게로 마무리. 모나카 아이스크림과 푸딩으로 식사 끝. 좋아하는 이세이비와 히츠마부시가 나와줘서 아주 맛있게 먹은 한 끼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노천탕 무쿠노키로 달려갑니다. 이시아라서 노천 중 제일 멋진 곳인데 점심엔 남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노려야 됩니다. 오전 시간엔 남녀 혼탕으로 운영되는데 앞팀이 이용 중이면 뒤에서 조금 기다려주는 분위기입니다. 여성분들은 유아믹이라는 요구이를 빌려 입고 들어갈 수 있고 남성분들도 타월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탕이라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의실도 어느 정도 오픈된 공간이더라고요.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노천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풍경입니다. 너무 뻥 뚫린 곳에 노천이 위치하고 있어서 살짝 뻘쭘하긴 했는데요. 이 풍경 마치 선녀 강림할 분위기랄까?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찍어준 뽕 선생님 사진인데 한동안 폰 배경화면으로 쓰더라고요. 뽕 선생님도 펑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시원하게 목욕하고 아침 식사하러 갑니다. 남이 차려주는 아침밥상도 마지막이군요. 오늘 아침엔 온천 달걀이 나왔네요. 일본식 가지찜 요리도 참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갓 지은 가마메시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아시유 쪽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시유로 쓰기엔 아까운 노천입니다. Two thumbs up! 라운지에 들러 커피도 한잔합니다. 투숙 기간 중 무시로 들락거렸던 곳인데 떠나려니 서운하네요. 오후 비행기라 일단 체크아웃 해놓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3일 내내 먹은 우동 조금 질렸지만 맛은 있었다. 체크아웃 후에도 온천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온천 쓰느라 미처 가보지 못한 대욕장 아모리덴을 가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탈의실은 아담합니다. 대욕장 내부에도 사람이 없어서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욕장도 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껍질 벗겨질 정도로 목욕을 해대서 이제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 정말 알차게 목욕하고 먹고 쉬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좋은 시절이 와서 다시 가봤으면 좋겠네요.